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섬을 주제로 한 마이스 행사가 오는 9월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한국마이스협회와 함께 오는 9월 5일부터 4일 동안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2018년 국제섬 관광 여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섬투어, 섬 특산물 전시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와 순천시장 등 민주당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모두 마무리돼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도의원, 시의원 경선도 주내 모든 일정이 종료돼 다음 주부터는 지방선거가 본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현직 시장에 새 후보가 맞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권오봉 후보가 막판 이탈하면서 더욱 안개 속 판세로 숨가빴던 경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캠프마다 지지자들의 전화수신 결과 등을 자체 집계하며 긴장감 속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흔들림 없이 키를 잡고 희망의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선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적어도 순천에서만큼은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돈 없고 뼈 없어도 희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순천을 물려줘야 합니다. 관록대 폐기로 가장 뜨거운 양자 대결을 치렀던 두 순천시장 후보 캠프도 선거 최대 고비를 앞둔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마다 엎치락뒤치락하며 시종 예측 불허였던 초접전. 특히 당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경선 결과의 무게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경선이 실시된 도내 13개 시군의 민주당 단체장 공천 후보는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도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후보가 지난주 최종 경선에서 공천을 확정했고 광양시장은 김재무, 고흥군수는 공영민 후보가 당의 낙점을 받아 일찌감치 본선을 준비 중인 상황.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도 금주 중에 모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분수령인 민주당 경선이 종료되고 6.13 지방선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 의회 청사가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시의회 청사가 선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음 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협약을 추진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델 창조센터에서 추진하며 리모델링을 위해 의회 청사 건물에 대한 노후 건물 현황평가 용역이 실시됩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긴급 저감 조치가 다음 달부터 전남 지역에서도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당일 17시 기준으로 다음 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된 경우 당일 17시 20분에 미세먼지 긴급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다음 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저감 조치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관용 차량 2부제 실시와 배출가스 집중 관리 등 현장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이 시민을 채용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GS칼텍스를 시작으로 도입된 여수시민 채용가점제. 생산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때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청년 실업 해소와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 역시 도로와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전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 실업을 해소하면서 그러나 최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점제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구직자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 없는 데다 가점제를 받는 기준도 허술합니다.
여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주소만 옮겨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단기간 살다 보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라리 지역 학교 졸업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나옵니다. 지금은 현재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분으로서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대기업 취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수시민 채용가점제를 도입한 여수산단내 업체는 모두 3곳.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연입니다. 앞으로 고흥에서 드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에 입주해 있는 드론 관련 업체인 M사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국가 자격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드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자격증은 무게가 12kg이 넘는 드론을 사용하는 방제 사업이나 항공 촬영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무화된 국가 자격증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순천시가 미국 시장에서 2억 원이 넘는 농수산 특산물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우수 농수산 특산물 5개 업체와 함께 미국 애틀랜타 시온마켓에서 순천농협의 김치류와 나간 전통식품의 보리떡 등 2억 원 상당의 특산물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농수산 특산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수출 목표 100억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엇박자 속에 중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타율은 여전히 최상위지만 결정적 한방, 집중력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벌 원 스트라이크. 잘 맞은 타구 좌측으로 좌익수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대4. 우승 후보들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2경기를 허무하게 내준 기아 타이거즈. 지난 휴일엔 고참 선수들의 활약 등 장단 22안타를 몰아치며 싹스르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4구 타격 잘 맞았습니다. 센터 쪽 탐장 넘어갔습니다. 나지원의 투런 홈런. 시즌 개막 당시 타 구단으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지목된 기아는 시즌 초반 12승 11패로 간신히 5할 승률을 넘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1위 두산과는 5게임 반차. 팀 타율은 3할 1리로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3할을 넘겼지만 위기 때 지난해와 같은 집중력이나 결정적 한방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지 않았고 스윙 삼진 아웃. 삼진 7개째. 더욱이 주축 선수인 이범호 안치홍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상대 투수에 따라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 타선도 들쭉날쭉입니다. 지난주부터 타격이 차츰 살아나곤 있지만 버나디나와 김선빈, 이명기도 지난해 같은 무게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우측 날카롭게 날아갑니다. 장장 넘어갔습니다. 버나디나의 솔로 홈런. 시즌 초 불안 요소로 지목됐던 4호 선발 역시 한승혁과 임기영이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의문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투타의 엇박자 속에 중위권에 맴돌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한화와 KT를 상대로 선두권 추격을 위한 분위기 쇄신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호텔형 숙박시설이 들어섭니다. SK네트워크스는 어제 여수세계 박람회재단과 투자 계약을 맺고 국제관 3층에 객실 56개 규모의 여행자 호텔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호텔은 오는 7월 준공돼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 정부 시범사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시범사업 가운데 지역 여건에 부합한 핵심 동력 사업으로 첨단 소재와 스마트시티 등 7개 분야를 발굴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면서 공기가 무척이나 깨끗합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은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요. 비의 강도는 전반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남해안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서울에서도 78mm가량의 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도 해안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0에서 30mm,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린 덕분에 오늘 공기는 깨끗해서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